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자넷 옐런 의장의 청문회 발언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평가 속에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옐런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또 저희에게 궁금증을 던져주신 분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인데요. 옐런의 발언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긴축을 예상했었지만 이전과 다르지 않은 반응에 더욱더 호재로 인식을 하는 모습이었죠. 네. 증시도 일단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금융시장의 반응부터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옐런의 발언은 그동안 큰 기조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유연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한마디 유연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지표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비둘기파적이다. 그동안 옐런이 좀 시각을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금융시장은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발언 시점이 이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증시의 반응이 분명히 강세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큰 폭의 강세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은 그동안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을 반영을 해서 2% 이상의 강세를 끌고 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내려갔죠. 원빅 정도가 크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면서 이러한 변화 자체의 의미의 시사점은 어쨌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두 개 모두 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인데 두 개의 강세의 폭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좀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은 저는 엔화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엔화의 일중 동향이 120인대까지 타격을 했다가 옐런의 발표가 나타난 그 시점에 바로 급락하면서 118엔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이 달러와 엔이 지금 통화 중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 요인이 사라지니까 엔화 쪽으로 갑자기 자금의 흐름이 확 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옐런의 시각은 똑같다. 경제지표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유연성이다라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내 시장의 영향도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완만한 상승 정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땐 0.5% 내외 아주 작은 상승 정도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번에 만약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금리를 상반기 내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미국 경제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야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반대로 보면 금리를 올릴 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확신도 동시에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신호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 경로도 결국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정도 혹은 그거보다 약간 이하 정도가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원래 시장에 생각했던 3% 이상의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옐런의 발언 이후에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해 하반기쯤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긴축에는 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주요한 컨센서스인데요. 반면에 이제 다음 달부터 ECB에서는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게 되죠. 네. 유럽에서 돈을 풀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도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유럽에는 돈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경제 서프라이즈에서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유럽 지수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양호한 모습이고요. 올해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증시, 2015년 들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증시는 그리스와 러시아입니다.
가장 위험에 빠졌던, 많이 빠졌던 그런 이 지수들이 반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의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도 낙폭과대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 언급되었던 뭐 태양광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결국은 전체적인 회복이기보단 일부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의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돈이 몰리면 유럽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 또 좋아지는 업종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 쪽에 있어서의 실제로 무엇이 좋아질 거냐.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 나갔던 그림에서 단스케 은행이 지적했던 바가 있죠. 유럽의 일부 수요 회복이 있을 거다. 어디서 수요 회복이 있을 거냐면 소비가 아니라 설비 투자 쪽에서 회복이 있을 것인데 이 설비 투자 회복은 신규 설비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노후 설비의 교체 정도의 회복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설비 수요를 놓고 봤을 때 확장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교체 수요가 의외로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로존 1, 2위 국가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경기 회복에 둔감했고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국가 쪽에서 노후된 설비 정도는 교체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제한된 수요가 나타나면 업종별로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쪽의 수출을 놓고 보시면 지금 선박 구조물 자체가 약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항공기 부품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은 환율을 고려하면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 내에서의 특정 부품들이 좋아지는 것을 제외한다면 유로존 좋아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한국 제품들이 뭐 경쟁력이 생겨서 당장 잘 팔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굉장한 오버센스고요. 그래서 정말 일부 종목군들, 유럽 내에서 정말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목으로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태용을 비롯한 뭐 일부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라비스테온 공조, 만도 같은 아주 일부의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업종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안에 또 태양광 업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준희 앵커가 퍼스트솔라와 썬파워 오늘의 주가 흐름 전해줬는데요. 최근 흐름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뭐 이벤트 빨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 실적도 좋았지만 실제로 실적보다는 합작, 그러니까 조인트 IPO 자체가 좀 더 시장의 이슈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들 업종의 흐름이 최근에 좋았느냐? 전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준비된 흐름을 보시면 퍼스트솔라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도 최근에 유가 하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썬파워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썬파워도 오늘 상승갭을 내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걸 제외한다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바닥 짚고 회복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업체들, 정말로 극단으로 몰린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계속 꾀하고 있는 게 뭐냐? M&A 하거나 아니 조인트로 뭘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사업부를 합친다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전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덩치를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높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일단 반등을 나타냈고요.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또 유가가 $50선은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다소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가가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뭐 유가 하락이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복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OCI의 분기 실적 동향도 올해에도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센서스고요.
지금 뭐 주가의 PBR 밴드를 보시면 싸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놓고 봤을 때는 태양광 업황이 쉽게 회복되기는 뭐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싸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큰 강점을 찾아보긴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이었죠. 김 의원님께서 이 OCI에 대해서 조금씩은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OCI 종목에 대해서 간략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장기로 본다면 여전히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최소한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주목해 보실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뭐 왼쪽 그림인지 오른쪽 그림인지 제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그 OCI의 폴리실리콘 지금 원가는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판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요는 올라가고 원가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익률이 2016년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마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PBR 1배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PBR 1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11만 원 가격이라면 지금 현재 8만 원대 후반, 11만 원대까지만 가격이 가도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서서히 모아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60만 원 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0만 원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은 장기로 본다면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지표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 나중에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종목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네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 이어지고 있죠. 추세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시장 전략, 오늘장 선 전략에서 이어갑니다.